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또 저희가 처음 뵙는데 맞습니다. 네, 처음이다 보니까 좀 떨리시죠? 조금 떨려요. 그래도 오늘 시장이 다행히 상승 전환해가지고 맞아요.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윤혜림 대표님과 함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첫 번째 OX CS 윈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부에서의 풍력 발전 확대, 그리고 사실 최근에 태양광 풍력 이들에 대한 그 IRA 수혜라든가 아니면 실적의 변화라든가 이슈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종목에 기대를 걸어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백대현 FA. 네. 하나솔루션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태양광 쪽은요,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게 보였어요. 맞아요. 풍력 쪽도 그런가요? 어때요? 실적에서도 조금 이제 개선될 여지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조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고 있죠.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2030 신재생 에너지 발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이제 목표 비중치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1%로 조금 하향 조정을 하면서 풍력하고 태양광의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존 87대 13 태양광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비중을 60대 40으로 풍력 비중을 조금 높이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규제도 다듬고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풍력 쪽으로 좀 더 이제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CS 윈드의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 설비랑 이제 하부 구조물을 조금 제작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을 조금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이제 IRA가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될 때 미국에서도 풍력 바람이 조금 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있는데, 이제 그와 따라서 세제 혜택과 매출 증대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2022년 2월 달에 이제 포르투갈의 ASM사 지분을 조금 인수를 해서 유럽 쪽 시장도 조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 시장에서도 2030년을 조금 목표로 이제 뭐 발트해 국가나 이제 해안가 인접해 있는 뭐 포르투갈, 이제 프랑스 등에 대해서도 이제 해상 풍력을 조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조금 내비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금 풍력 발전을 이제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조금 남해안을 조금 중심으로 풍력 발전을 지금 시범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짓고 있으려고 하는 지금 노력을 조금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태양광에만 현재 고정 입찰 가격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풍력 발전까지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20년 동안은 조금 안정적으로 자금이 조금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펀드 조성이나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시장이 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 흐름을 조금 봐서도 지금 61평 이평선을 조금 지지를 하다가 10월 24일 날 갑자기 급락으로 조금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급락한 이슈가 뭐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게 따로 없는 상황에서도 큰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오늘 뭐 정부 규제도 조금 이제 정부 발표도 있고 또 악재도 조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CS 윈드도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맞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지칠 수 있는 구간인 것 네. 같아요. 그래도 두 분 모두 O를 주셨으니까 조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대덕전자 한번 가볼게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은 주가가 5.2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인지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확인해 보죠.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둘 다 X를 주셨습니다. 어느 쪽에서 좀 걸리는 건지요?
네, 아무래도 오늘 주주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3분기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보니까 목표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실적을 한번 보자면 3분기 매출액에서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02% 증가한 7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 3분기부터 매분기 최고 실적의 경신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대덕전자는 이 통신 장비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 인쇄 회로 기판인 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금 주력 산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신규 공장의 증설 효과가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매출 확대로 이어나가면서 이 패키지 내에 비메모리 비중이 4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메모리형 제품은 전방 수요 둔화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기여도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대덕전자 내에서 반도체 패키지 사업부 내에 서버 비중이 60%, 그리고 PC의 비중이 25%, 그리고 모바일이 1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도 PC와 모바일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연말 재고 조정과 이 서버형 중앙 처리 장치인 CPU 등의 신제품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고객사의 가격 정책 등에서 이 메모리 밸류 체인 우려에 단기 모멘텀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조금 목표 주가 하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이 전장용 기판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네. 또 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기업 가치가 돋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어 있다가 다시 돋보이게 될 때쯤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덕전자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때는 접근이 가능해 보일 것 같다. 오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해서 주주분들 힘드실 텐데요. 리스크 관리를 현 구간에서는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BGF 리테일이에요. 제가 너무너무나 배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종목. 저희 마감에서 모르시겠지만 대표님 저희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맞아요.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참 잘 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오히려 조금씩 사다 보니 편의점 업계가 호황일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BGF 리테일의 의견은요?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네. 맞아요. 주가 흐름만 조금 봐더라도 77,000원 조금 저점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왔는데요. 사실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도 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최근에 편의점 혹시 가보셨나요? 매일 가죠. 그렇죠. 매일 가죠. 근데 요즘에 편의점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정말 안 파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는데 일단은 BGF 리테일 지금 현재 뭐 경기 불황 관련주로도 또 경기 방어주로도 굉장히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특히 이제 관심을 좀 받게 된 게 아무래도 요즘 이제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어떻게 10,000원이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런치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절반 가격인 한 5,000원 정도 내외로 조금 이제 도시락, 뭐 샌드위치 이런 걸로 한 끼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식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요도 꾸준하게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의점 업계만 하더라도 뭐 정년 동기 대비해서 도시락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심값 기조 또 인플레이션 기조가 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편의점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요즘에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인 가구 특성상 좀 대형마트에서 또 장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남는 것도 있고 또 물건을 또 많이 구매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구매를 하는데 여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조금 소액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없이 또 사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추이,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에서 조금 이제 밀고 있는 요즘에 간편 가정식이라고 해서 HMR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대형마트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주문을 해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또 맛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런 간편식품을 조금 구매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편의점에서 한 20% 정도로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는 뭐 편의점에서 뭐 디저트 그리고 와인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굉장히 또 다양한 걸 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실적인 영향을 봤을 때에도 하반기 때에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 두 분 모두 오를 주셔서 저를 더 배 아프게 만드시네요. 마감에는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종목입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해볼게요. 백대윤 FA는 문자 그리고 설레임이라고 주셨고요. 불타오르게 위대하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네. 때문인 것 맞습니다. 같고 CJ 대한통운은 그 택배를 기다리는 문자. 맞아요. 네, 오늘도 저한테 문자 왔습니다. 택배 왔다고. 그러면 삼양식품부터 왜 지금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수출 합의를 다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곡물 수출길이 뚫린다는 소식에 국제 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곡물가가 올해 연말까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이후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환율 변동성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 식음료 섹터를 지켜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이 음식료 업체들의 판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감안하면 이제 인상 효과가 서서히 반영이 되면서 이 증가 폭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슬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조금 유의미한 마진 스프레드 상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삼양식품은 이제 5월에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공장의 효과가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고 이 신공장의 가동률이 7월부터 한 80%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면 등의 추가 제품 라인도 3분기 중에 가동을 시작해서 4분기까지 반영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수출 국가 내에서 유통망을 늘려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 등의 신규 시장 개척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 원에서 4,500억 원 규모 캐파가 더해지는 것은 물론 이제 증설로 인해서 수출 물량 대응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의 경우는 이제 아직 라면은 인상하지 않고 스낵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면 제품이 당장 다음 주부터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마트에 다녀오시는 걸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는 7일부터 13개 라면 제품이 평균 9.7% 정도 인상할 예정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불닭볶음면은 8.7%, 그리고 삼양라면은 한 9.3% 정도 인상이 예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양식품 자체가 이 라면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오늘 장중에 방금도 보고 오니까 주가가 굉장히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매크로 환경과 관계없이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또 해외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수출 기업이라는 점에서 또 환율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이를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광군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에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종가 그리고 조금 빠졌을 때 10만 9,500원까지 매수가 추천드리고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가 9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가 9만 8천 원.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난달에 라면가가 오르기 전에 10만 원어치를 한 번에 사셨다고 해요. 네, 삼양식품 이런 판가 인상이라는 이슈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CJ 대한통운입니다. 아, 연말 성수기를 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영향도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네. 실적도 조금 기대 그리고 협업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택배 문자 받으면은 다 설레죠. 그렇죠. 이제 그에 따라서 CJ 대한통운의 주가도 조금 설레는 날이 이제 오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실적 잠정 실적이 조금 공개가 됐었는데 3분기 매출액이 이제 3조 7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15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조금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택배 영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비택배 영업인 부분에서 조금 적자를 상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글로벌 사업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호조세,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등에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택배 산업의 조금 특성상 이제 추석 때부터 이제 연말 또 연초 이때쯤이 조금 성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조금 물동량이 조금 회복을 하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공급망을 조금 줄여놨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은 대신에 공급망은 아직 회복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가격 인상도 지금 2년 동안 꾸준하게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좀 더 실적 개선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적으로 조금 봤을 때 PBR이 현재 지금 0.5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보다 조금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면 충분히 조금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가치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됩니다.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금 네이버와 협업을 하고 있는 풀필먼트 사업입니다. 이제 뭐 새벽 배송이나 하루 배송이나 해서 이제 빠르게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이제 시장이 네이버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이제 풀필먼트 플랜트를 조금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도 이미 충분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까지 가시적으로 조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까지 좀 더 추가적인 매출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추천드리겠고요. 현재 주가에서부터 7만 7천 원까지 매수 의견을 조금 드리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을 마감해 매수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손절가가 7만 7천 원이고 매수가는 7만 7천 원부터 종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수가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7만 7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매도하시면 이하로 될것 떨어지면 같습니다. 매도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보지 말고 그냥 바로 그렇죠. 잘라버리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수급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윤혜림 대표, 오늘 기관이 사들이고 파는 종목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기관이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많이 담았더라고요. 장 초반에 9%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거두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제 앱 이용자와 활동성 등의 양적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4분기도 수익 포트폴리오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80% 정도 하락한 상황에 이제 호실적이 발표되자 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좀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였고 또 카카오뱅크의 이 미래 성장 속도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도 종목을 보면요.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1일 6만 원을 찍은 이후로 조금 코스피 지수가 주춤해지면서 5만 원 후반대로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연준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점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출하하면서 경쟁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칩 가격 하락폭은 예상보다 더 깊어지고 또 메모리 시장이 받게 될 충격의 강도가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를 수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매도 보겠습니다. 백두현 FA 소개해 네. 주시죠. 외국인의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KTNG에 조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9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실적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담배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조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공시가 조금 나왔는데 일단은 2023년 2월까지 자사주를 한 370만 주 정도를 조금 매수할 계획이고 배당도 조금 올리겠다라는 이슈 와 함께 매수세가 조금 들여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현재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리오프닝을 조금 뒤에 업고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라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도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제 폴란드의 원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 실현으로 조금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매도 종목으로는 금양 현재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관련주로서 이제 광산을 조금 인수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차익 매물 실현으로 조금 주가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후감 분위기 볼게요. 코스닥이 좀 오르락치면은 자꾸 공매도를 좀 잔고가 쌓이면서 지수 상승은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6%의 오름세 2,349선까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0.07% 아직도 조금은 밀리고 있고요. 파란물이 들어오면서 693.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